안녕하십니까. 생활지육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44번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로 만나다 보면 여럿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5번에 있는 택지 촨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역 65개 중에서 45번에 있는 택지 촨께에 해당합니다. 택지 촨께의 구성은 위에는 택개가 있고 아래에는 공개가 있습니다. 택개의 자연은 못이 되고 공개의 자연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써줍니다. 택지. 모두에 물이 있는 것은 물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모일 채자를 썼습니다. 자, 촨께의 특징은 모이다, 많이 모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이다도 있지만 저절로 사람이 많이 모이다도 있지만 모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갈지자를 써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거나 모을 때는 뭐로서 해야 된다? 정도로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모여서 모일 때 정도로서 하는 것은 예의에 맞게 하는 것이 되고, 물건을 모을 때 정도로 하는 것은 어때요? 정도로서 마땅한지, 이를 보고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를 보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모은 것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택개 위에 있는 택개를 보면은요, 자연은 못이 되고 못에는 물이 가득해요. 물이 만물을 갖다가 윤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뜻으로 기쁨이 되고, 그죠? 기쁨이 되고, 우리가 또 음식을 입으로 먹었을 때도 상당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즐거움도 되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을 잘못했을 때는 구설수에 오른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를 보면은요, 공개의 자연은 뭐예요? 땅이 됩니다. 우리 어릴 때 곤지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죠?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되고 어때요? 성질은 순함이 됩니다. 왜 순할까요? 하늘이 주는 대로 그대로 순하게 받아가지고 만물을 갖다가 생장수장시킵니다. 봄 기운을 줬을 때는 새싹이 나게 하고, 여름 기운을 줄 때는 지금처럼 온갖 꽃이 다 피게 하고, 가을 기운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겨울 기운을 줄 때는 껍질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그 열매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순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땅에는 작은 물건도 있지만 아주 막 100층, 200층 어마어마한 큰 물건 모든 것을 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땅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심기만 하면은 싹이 납니다. 그래서 만물을 기른다 하는 기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절대로 바뀌어서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의 의미는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택지 촨께는요, 땅 위에 물이 있어서 물이 많이 고여 있어 가지고 모일 채자가 된 겁니다. 촨께는 모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모으거나 모일 때는 정도로서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택개의 특징은 뭐예요? 윤택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을 잘못 얘기를 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있고, 공개의 특징은 보면은 순한 특징, 그 다음에 두텁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을 길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을 심은 대로 거두게끔 정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괴사죠, 그죠? 괴사라는 것은 이 괴 전체에 대한 대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택지 촨께의 괴사를 보겠습니다. 촨는 향 왕격 유묘니 이견대인하고 이정하니라. 용대생이 기라니
이유유왕하니라. 최께는 제사를 지내려고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이다.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고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우리 모을 때는 정도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큰 희생을 씀이 기라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자, 자세히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은, 모으는 상황에서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은 왜 이러나 하면은요, 먼저 뭐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의 정신을 모으려고 사당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람은 다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이 모여야지 우리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때에 맞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은, 왕은 모으는데 전체를 다 주관해서 모아야 돼요. 아주 크게 모아야 되는데 사심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이 개입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을 모으려고 사당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 정도를 굳게 지켜야 이롭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모으는 상황에서 정도가 없이 비도로서 모은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은 정도로서 해야 비로소, 정도로서 모아야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 가이정. 모은 것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은 것을 오래도록 뭐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도로서 모으지 않으면은 어때요? 남한테 뺏기든지. 사람이 모일 때 정도는 예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지키지 않으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을 때는 정도로서 모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희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큰 희생은 소를 말합니다. 소를 큰 희생이라고 그럽니다. 자, 물건이 많이 모였는데 작은 물건을 조금 넣고 제사를 지내면은 어때요?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흠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모았을 때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물건이 없을 때는 약제사를 간편하게 지내는 것이 예의에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다시 한번 볼까요? 채는 향왕격 유면이 이견대인하고 이정하니라. 용대생이 기라니 이유유왕하니라. 채께는 제사를 지내려고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이다. 왕이라면은 전체를 모으는 책임이 있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사로사로운 마음이 없애려고 사당에 이르러서 먼저 자기의 정신을 모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우리는 대인은 어때요? 대인은 도덕군자, 성인에 가까운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래요. 성인이 다른 뜻이 아니라 지극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도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덕은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을 성인이고, 자연은 욕심이 없듯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고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바로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생이 기라니, 큰 희생을 씀이 기라니, 때에 맞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훌륭한 재주가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그 이상 볼 것이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교만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을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한 겁니다. 용대생이 기라니 이유유왕하니라.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함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사를 보겠습니다. 단할 최는 취하라. 순이 열하고 강중이 응이라. 고로 취하니라. 달에 말하였다. 채께는 모임이다.
모임이다 또는 모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하고 기뻐하며 강이 가운데에 있고 호응한다. 이 때문에 모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단사는 길어서 두 페이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순이 열하다는 것은 상하계의 덕으로서 말한 겁니다. 자, 상하계의 덕이 뭐예요? 아래는 순. 개념 정리할 때 설명해 드렸죠. 위에는 뭐예요? 순이 열, 기쁨이잖아요. 모이는 데 있어서 유순하고 기쁨으로 모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강중이 음이라. 그것은 오효와 이효. 개의 주가 되는 것은 오효와 이효가 됩니다. 그런데 오효는 간이 있고 여기는 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중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오효의 덕으로서 설명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단할체는 취하라. 순이 열하고 강중이 음이라. 고로 취하니라. 단에 말하였다. 채께는 모임이다. 모임이다 또는 모음이다. 순하고 기뻐하면 그 덕이 순하고 기뻐해. 모이는데 아주 유순하고 도리에 순하고 기뻐해요. 순하고 기뻐하며 강이 가운데 자리에 있고 강이 가운데 자리에 있고 오효를 얘기했어요. 호응한다. 이효와 짝이 된다 그런 얘기. 이 때문에 좋은 모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완격 유면은 치효 향야요. 이견대의는 치정야 일세요. 용대생 길 이유요왕은 순천명야니. 간기소치 천지만물 지정을 가견의뢰라. 어렵죠, 그죠?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은, 왕이 아까 계사에서 왕이 사당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죠?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은 효도를 다하여 제사를 지내려 함이고, 효도를 다하여 제사를 지내려 함이고,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모으는데 대인을 만나봐야 이롭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는 것은 발음으로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니, 정도로서 모아야 하기 때문이고, 큰 희생을 씀이 길하고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니, 천명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것을 살펴보면은 만물의 실정을 볼 수 있다. 상당히 어렵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위에는 기뻐하고, 그죠? 위에는 기뻐하고 아래는 순해요. 사람이 만나는데 기쁨과 유순함으로 만나면은 뭐가 쌓입니까? 정이 쌓이고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거를 본 겁니다. 아래는 순하고 위에는 기뻐하는 거. 아래는 순하고 위에는 기뻐하면은 서로 만났을 때 정이 두텁게 쌓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자연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실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치, 자연의 이치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는 맨 처음에 만물이 생길 때 기가 모여서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게요? 양기와 음기가 모여가지고 합해서 만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로서 말한 겁니다.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자,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기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였어요. 저 몸에도 기가 모였고 식물에도 동물에도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기가 모였어요. 그 기가 다 흩어져가 몸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실정은 어디서 볼 수 있다? 쌓이는 데서 모이는 데서 볼 수가 있다.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기가 모인 것이니, 모이면은 살고, 기가 모여 있으면은 살고, 내 몸에 기가 있으면 살고, 내 몸에 양기가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흩어지면은 죽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완격 유면은 치효 향야요. 이견대의는 취정야 일세요. 용대생길 이유유왕은 순천명야니.
간기소치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게너 이래라. 왕이 사당에 이르는 것은 효도를 다하여 뭐예요? 제사를 지내려 함이고, 자기 정신을 모아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는 것은 발음으로서 모아야 하기 때문이고, 대인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어요. 자연은. 큰 희생을 씀이 길하고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하면 천명 자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니, 그 모이는 것을 살펴보면 만물의 실정을 알 수 있다. 왜? 만물이라는 것은 기가 모임으로서 해서 만물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기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기가 있습니다. 돌에는 돌에 대한 기가, 돌을 유지시키는 기가 있고, 식물에는 그 기가 있고, 동물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기가 다 빠져나가면 흩어집니다. 바위는 모래로 변하고, 진흙으로 변하고, 끝에 가서 사람은 다 죽어가지고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가고, 그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만물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에 대한 겁니다. 상 중에서도 대상전입니다. 상할 택상의지 최니 군자이하야 제융기하야 개부루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못이 땅 위로 올라가 있어요. 요 못이. 요건 땅이잖아요. 못이 땅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최께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병기를 손질하여, 제자는 손질하다 수리하다, 병기를 손질하여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건이 많이 쌓이면 뭐가 옵니까? 도선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군자가 이 상을 보고 이 이치를 본받는다는 것은 땅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뭐예요? 물이 많아져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땅 위로 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터지는 상을 보고, 아, 많으면은 터져 가지고 물이 흘러가고 없어지는 그 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면은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 상을 본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수리하여, 병기를 수리하여, 여기 병기가 빠졌어요. 병기. 요 병기를 수리하여 그것을 한 곳에 모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병기가, 무기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도선생이 왔을 때 갑자기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수리를 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개부루한다. 개는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할 개자입니다. 뭐를 대비해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대비해서,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여 그 모은 것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을 때는 온갖 힘을 다 들여서 모았는데 대비하지 않으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은 것을 끝까지 보존했다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으기만 많이 하고 앞으로는 다 모았는데 뒤로는 다 빠져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비를 하는데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런 대비책을 만든 것입니다. 주역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상황 설명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에요? 물건을 모으는 상황, 사람이 모이는 상황 정도로서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모은 것을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예를 지키지 않으면 다 흩어지고, 물건을 정도로서 다 모았는데 대비하지 않으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설명이 나오고 대비책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주역의 해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택상의지 최니 군자이하야 제융기하야 개부루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못이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최께이니, 못이 땅 위에서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못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계인이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많이 있으면 흘러가고 없어지는구나 하는 이치를 본받아서 병기, 집에 있는 병기를 잘 손질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일, 도선생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45번 모이다, 모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개사에서는 이러이러한 현상, 단사에서는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모은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어서 이거는 개념에 해당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 개념에 이어서 모을 때 처음부터 6초까지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